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엔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간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번 주 큰 반등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시장이 눈치 보기 장세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더욱 거래량도 줄어들면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난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산타 랠리를 기대했지만 한파가 몰아닥쳤죠. 계속해서 이번 주 어떤 증시 흐름을 보일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종목별 대응 전략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장 분위기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역시나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0.03%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2,313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지난 거래일에 700선이 깨졌었죠. 0.66% 하락하면서 686포인트 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잘 버텨주면 좋으련만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현재 상황은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이 시장 속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실 구원 투수 불러보도록 하죠. 네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이정수, 임상현 파트너, 사용관 차장 그리고 박건희 차장까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할 테니까요. 네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매매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전에 저희가 체크해 봐야 할 사항들도 굉장히 많은데 정리하고 넘어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시황센터의 캐스터 박정원입니다. 2022년의 마지막 한 주가 밝았습니다. 올해 글로벌 시장도 전반적으로 참 다사다난했는데요. 연준의 고강도 긴축 행보와 강달러 기세, 거기에 코인 사태까지 겹치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로 참 가득했습니다. 연말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요즘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산타랠리 기대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지난주 우리 시장 양대 지수에는 산타가 아닌 매서운 한파가 닥쳤습니다. 코스피는 2013선으로 떨어지면서 거의 2%에 가까운 낙폭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3% 넘게 급락하면서 700선을 지켜내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장 초반에 파란불을 켜내긴 했지만 이내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강보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크리스마스 대체 공휴일로 잠시 쉬어갑니다. 이번 주 금요일 우리 시장도 잠시 쉬어갈 예정인데요. 29일 목요일을 끝으로 올해 시장이 끝날 예정입니다. 과연 이번 주 시장 어떻게 시작될지 함께 지켜보시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조금 빠지면서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어려운 시장 상황 속이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공략주들 잘 파악해봐야겠죠. 오늘 장 주목해보시면 좋을 특징주들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에서 긍정적인 흐름 보여줬던 종목들 먼저 확인해 보시죠. 이번 달 들어서 코스피 지수는 6%, 코스닥 같은 경우 5% 넘게 하락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이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는 점차 사그라들고 있지만 나흘로 상승한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완화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거론되는 종목들인데요. 비록 최근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에서 방역 완화를 하면서 코로나 봉쇄를 뚫고 본격적으로 경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선 반영되고 있습니다. 화장품과 면세 그리고 여행과 항공 관련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 먼저 항공 관련주 흐름 함께 짚어보시죠. 먼저 제주항공입니다. 12월 첫째 날에 비해서 지난주 금요일 거의 27%에 달하는 수익률을 자랑했습니다. 주가가 거의 2,600원 가까이 뛰어 올랐는데요. 오늘 장에서 역시나 강세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1.4% 넘게 상승하면서 14,1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기분 좋은 상승 출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티웨이 항공입니다. 최근 일본 노선을 중심으로 여객 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목요일 장에서는 10%에 가까운 상승폭을 자랑했던 TA항공, 지난 장에서도 역시나 4%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보합권 출발이 예측되면서 2,390원 선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티웨이 홀딩스입니다. 지난주 3.43% 상승했는데요. 오늘 장에서 빨간불 켜내면서 2.76% 오른 558원. 예상 체결가 만들고 기분 좋은 상승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시아나 IDT입니다.
지난장에서 2% 넘게 상승하면서 빨간불 켜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역시나 강세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0.29%, 거의 0.3% 가까운 강보합 출발 예고되면서 17,250원의 예상 체결가 형성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화장품 관련주 흐름 살펴보시죠. 먼저 제이준 코스메틱입니다. 화장품 제조와 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최근 거래가 재개된 종목입니다. 지난주에는 전반적으로 주가가 조정받는 모양이었는데요. 오늘 장에서 보합권 출발이 예측되면서 6,16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콜마 B&H입니다. 지난주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다가 보합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이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2% 넘게 빠지면서 주가가 조금 조정받고 27,150원의 예상 체결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이로닉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의료 관련 종목인데요. 지난주 0.91%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2.7% 넘게 상승하면서 210원 오른 7,96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8,000원 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금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상한가를 기록했던 금비가 주주총회 당일에도 상승하면서 13.47%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오늘 장에서 역시나 7%에 가까운 상승폭 예측되고 있습니다. 11만 7천 원 선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기분 좋은 상승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주 미스터트롯2가 첫 방송에서 20%를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죠. 단 한 번의 방송만으로 공중파 주말 드라마 그리고 최근 인기를 끌었던 재벌집 막내 아들의 맘먹는 시청률을 기록했는데요. 관련해서 콘텐츠주 흐름 함께 짚고 넘어가시죠. 먼저 디지털 조선입니다. 미스터트롯2를 방영하는 TV조선 관련주로 디지털조선, 지난주에서는 6.43% 상승했는데요. 오늘 장 빨간불 켜내면서 1% 넘게 상승한 2,68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버킷스튜디오입니다. TV와 스마트기기 기반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또 온라인 콘텐츠 유통의 필수 기술인 필터링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죠. 최근 재벌집 막내 아들의 흥행과 함께 콘텐츠주들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괜찮았는데 어제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 종영했습니다. 오늘 장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함께 살펴보시면 20원 오르면서 1,71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상승 출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장 주목해보시면 좋을 특징주들도 함께 확인해보시죠. 먼저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지난주 레고캠 바이오 사이언스가 글로벌 제약사인 암젠에 이 항체 약물 복합제, 즉 ADC의 플랫폼을 최대 1조 6,050억 원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9.48% 상승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역시나 강세가 예측되면서 빨간불 켜내고 2.2% 상승한 41,9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젠 바이오도 함께 살펴보시죠. 유전체 분야 진단 시약을 제조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연구 개발하고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2주 전에는 큰 상승 곡선 그려내다가 최근 등락을 거듭하면서 지난주 2% 빠졌는데요. 오늘 장에서 역시나 하락하면서 0.41% 빠진 9,76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 피플바이오입니다. 이 거래일 연속의 내림세를 연출하고 있는데 지난 장에서는 8% 넘게 주가가 빠졌습니다. 오늘 장 상승 전환할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역시나 주가가 빠지면서 3거래일 연속으로 내릴 모양새입니다. 0.7% 하락한 14,1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하락 출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난주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면 1위부터 18위 종목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모두 파란불이 들어온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이 3.44%에 가까운 낙폭을 보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대 내림세를 연출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가 특히나 부진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하이닉스가 보합권, 삼성전자 우선주가 0.76% 강보합 출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도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장 LG화학이 1.97% 하락하면서 60만 원 선을 이탈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밖에 네이버와 기아는 빨간불 켜내고 상승 출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카카오게임즈만이 빨간불이 예측되고 있고 이 밖에 모든 종목에는 파란불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센터였습니다.
네, 12월 26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간에 돌입한 오늘 이번 주 내내 전반적으로 일단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고요. 아주 작은 이슈에도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을 만큼 거래량 자체가 적은 한 주가 예상이 됩니다. 이런 난이도 높은 시장 속에서 오늘은 어떤 시장의 흐름을 짚어보면 좋을지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현재 개장 상황 도움 말씀 주실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점 매매 정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현재 등락이 좀 갈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만 큰 움직임은 아닌 것 같네요. 시장과 더불어서 종목 이야기 들려주시죠. 자, 전날을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대주주 양도세 10억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게 100억으로 상향을 했으면 하는 뭐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지 어쨌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금요일날 좀 종목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뭐 금요일날 종목들 빠진 거 보면은 뭐 4% 빠진 종목들 참 많이 나왔고요. 뭐 많게는 15% 빠진 종목들도 있었고 뭐 이런 식의 전날 하락세였는데 미국 시장이 반등을 주고 끝났죠. 그리고 오늘은 미국 시장이 또 휴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이렇게 반등으로 마무리를 했으니 우리나라는 전날 빠졌고 그렇다 그래서 전날 있었던 대주주 양도세 10억 원에 대한 얘기가 끝난 것은 아니고 27일까지 이제 물량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악재와 그다음에 미국 시장은 반등으로 끝났다라는 호재가 이제 맞물리면서 거기다가 내일까지 또 주식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배당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호재와 악재가 혼재하는 이 속에서 뭐가 더 우세할 거냐 일단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서는 그렇게 크게 꼬이거나 하는 부분들이 전날까지 없었기 때문에 많이는 안 빠질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 그래서 뭐 공격적으로 강하게 살 것도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연말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일단은 배당을 뭐 10억 이렇게 한 종목당 10억씩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배당주들은 저는 들어가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배당주들을 공략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28일쯤에서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고 연말장에서는 어느 정도 현금을 만들어 놓고 내년장을 참여하는 게 제일 안전하지 않나. 그래서 1월 2일서부터 이제 시장이 시작이 되면 그때서부터 시장 방향이 상방향으로 나오든 하방향으로 나오든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면은 대충 방향성이 나오겠죠. 그래서 시장이 강하다 싶으면은 이제 연초장부터 다시 포트폴리오를 다시 꾸려서 들어가면 되는 거고 연초장부터 좀 하락한다 그러면은 현금화를 해놨으면 조금 더 관망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가 종목들을 싸게 사기 위해서 기다리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월, 화, 수, 목 4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4일 동안에서는 저는 시장이 내년에서 상방향으로 나올 건지 하방향으로 나올 건지 보고 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반등을 주게 되면 현금화를 좀 하고 그리고 이 전략은 시장이 빠질까봐 그러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나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지 차가운 물이 나오는지 물의 온도를 보고 나서 들어가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전날은 빠졌지만 오늘은 좀 반등을 주는 흐름들이 뭐 강하지는 않겠지만 나와준다고 한다 그러면 내일 또 배당주들은 또 반등을 좀 더 줄 수 있으면 내일과 이제 모레 사이에서 일단 현금화 결정을 좀 해놓고 내년장을 준비하는 게 저는 제일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내년 1월 2일서부터 뭐 시장들이 올라가고 반등 주고 뭐 중국 소비주들이라든지 리오프닝 관련주도 움직이고 올라가면 그때서부터 올라가는 거 보고 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쫓아가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고요. 괜히 또 불안하게 또 연말장에서 다 주식으로만 들고 가면 연초장부터 또 흔들리면은 또 연초장부터 또 이제 또 꼬여가지고 물려가지고 또 고생하는 것보다는 그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일단은 손실이 작거나 수익이 난 것들을 좀 챙겨가는 전략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오늘은 조금 반등 주는 게 맞는데 대주주 양도세 그 얘기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있었듯이 오늘 그 물량들이 얼마나 또 나오는지 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종목 두 가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애니플러스라는 종목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애니플러스.
자, 애니플러스는 이제 엔터주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핵심 콘텐츠로 하는 애니플러스 방송 사업을 하는 주 업체인데, 뭐 방송 프로그램, 영화, 뭐 비디오물 제작이라든지 배급 등을 하고 있고, 뭐 극장판 애니메이션 이런 거 배급 사업도 하고 있고, 뭐 전시 이벤트 사업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콘텐츠 회사인데,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굉장히 강하게 많이 이제 들어오는 모습들, 투신도 계속 많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서는 당장은 꺾일 것 같지는 않은데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그렇다고 뭐 배당을 주는 회사도 아니고,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는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뭐 분할 매도를 하든가 아니면 음봉으로 떨어지기 시작할 때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고 그냥 가져가시는 게 낫겠지만, 신규로 매수하려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관망하고 그냥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강하게 움직이는지, 아니면은 이런 엔터주, 중국 소비주들이 강하게 움직여주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장 시작한 지 6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지켜보면서 엔터주의 흐름들이 좀 약하다 그러면은 그때서는 흥금하는 게 낫고, 좀 강하다 싶으면은 그냥 관망하고 가져가면 되겠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수익 난 사람들이 괜찮겠지만 신규로 접근하려는 사람들한테는 일단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은 관망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SK하이닉스인데요. 자, SK하이닉스가 연일 저점을 계속 깨고 있죠. 일단 마이크론이 7년 만에 적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 내년 말까지도 반도체는 불황이다라는 얘기 기사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마당에,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쉽지는 않겠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관망을, 많이 빠졌다고 들어갈 게 아니고 바닥을 정말로 칠 때까지 관망을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인위적인 감산을 안 하겠다고 했지만 디램 하락세가 지속될 때에서는, 그러니까 적자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때에서는 말이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 업종들은 일단은 내년 하반기까지도 안 좋다라는 얘기가 있는 이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관망하시고, 오히려 제약바이오 오늘도 지금 빨갛게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강한 섹터는 지금 IT가 아니고 지금 오늘만 놓고 봐도 제약바이오가 강하거든요. 그러면 제약바이오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개장 상황과 더불어서 문의가 들어왔던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 파트너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시장에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장 초반에 제약 바이오주들이 그 빈자리를 메꿔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부분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 제약 관련주들, 바이오 관련주들 눈에 띄네요. 경보제약, 삼일제약, 일동제약 등 제약 관련주들이 상승률 상위에 이름을 좀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서울경제TV 리드온 임상현 파트너 연결해 봅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파트너님과 함께 지금 시장 상황 살펴볼 텐데요. 이번 주 자체가 큰 모멘텀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개장 상황 어떻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오늘 같은 경우는 현재 지난 주말에 쏟아진 악재가 좀 있었죠. 현재 대주주 현재 대주주 금투법 관련된 부분들 하고요. 예, 현재 대주주 요건 현재 강화 현행 유지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날 굉장히 많이 하락을 좀 했었는데, 그 기한이 현재 보유 기간이 이제 내일까지가 좀 해당이 좀 되기 때문에. 내일까지가 약세가 될 확률이 많고요. 내일 오후장부터 약간 좋아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또 진짜 반대로 현재 이번 내일까지 매수를 좀 해야만이 현재 배당을 받기 때문에 배당 매수세 약간 충돌이 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배당주 위주의 현재 거래소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하방 경직성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힘이 없을 수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일 오후부터 수급이 많이 이제 개선이 되는 그런 어떤 흐름이 좀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뭐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전체 이제 큰 시장 흐름 같은 경우는 일단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유지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거래소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 보면은 이 쌍봉 고점을 보이고 뭐 지루하게 하락을 했고요. 또 60일선을 살짝 하락을 좀 했습니다만은 거의 이제 지난번에 들어올려진 것에 대한 절반 정도의 좀 현재 지지가 유지가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2,300포인트죠. 추가가 하락이 조금 될 확률이 많지만은 여기서 종가상 2,300원 지지를 좀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 내일 오전까지가 마지노 조정했던 양상의 저점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9말 10초가 저점으로 좀 작용이 됐듯이 이번에도 12말 1초 이 부분들이 저점으로 작용이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 큰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역회된 숄더 형태가 완벽하게 좀 갖춰지고 있죠. 이때가 6말 7초의 흐름들이기 때문에 6말 7초의 흐름하고 9말 10초의 흐름들 거의 한 3개월 사이클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런 그 3개월의 주기 사이클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드렸고 또 현재 9말 10초의 어떤 상황에서 저점을 제가 선행적으로 제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선행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제시를 하기 때문에 전체 큰 흐름상으로 보면은 역회된 숄더 형태로 보이면서 기나긴 하락의 터널을 벗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시고 내년 1월은 현재 대주주 매도 요건이 또 갖춰지는 매도세가 직결이 됐으면 1월 달은 그 물량을 뭐 하루에는 살 수는 없겠지만 그 물량을 다시 가고 있는 1월 달에는 상당히 좀 좋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이제 코스닥은 좀 그 거래소와 달리 조금 약세를 보이는데 역회된 숄더 형태가 아니라 거의 한 쌍바닥 가까이 가는 어떤 형태가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시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주 어떤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현재 이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직격탄을 맞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관점에서 조금 이제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조금 약세를 보일 확률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코스닥 시장을 약간 바라보시면은 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오늘 이제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종목으로 넘어가서 현재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의 종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 제가 이제 다올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특징주로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다올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캔들의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 출발 캔들이 나타나는 상승사과의 십자도죠.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약간 올라가는 그 요소를 보여주고 있는데 추세선상으로 보면은 현재 4,000원 현재 4,000원 가까이 또는 쌍봉 가까이 한 번 정도는 현재 움직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3,800원 플러스 알파선에서 마디매매 전략들 좀 해보는 것도 좀 중요하리라 좀 생각이 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약 바이오주 부분들이 이제 중국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뭐 생각보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생각보다 크다. 또 그 사망자가 현재 확진자가 뭐 2억 명이 넘어가고 또 올 겨울에 또 사망자 수가 100만 명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어떤 흐름들도 좀 나와주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떠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쪽의 또 흐름들 같은 경우에 현재 그 중국인 여행객들이 일본, 뭐 동남아, 또 한국 등지로 일단은 그 싹쓸이 쇼핑을 한다는 그런 루머도 약간 들려오고 있고 또 실제 이제 그러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현재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첫날 상한가를 쳤던 종목군들이죠. 그래서 12월 중순에 쳤던 국제약품, 경보제약, 화일약품 이 세 가지 부분들을 잘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제약품 같은 경우는 오늘 22%의 상승들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12월 13일 날 상한가를 좀 쳤던 종목이 좀 해당이 되고 경보제약은 그러고요. 국제약품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7% 정도 좀 올라가지고 있는데 이날 상한가를 좀 쳤던 그런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약간 지금은 이제 후발주 종목이 좀 될 수가 좀 있습니다. 약 7% 정도 좀 되고 5일선을 돌파를 좀 해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매수 타임 어떤 그 술안매도 공략도 좀 괜찮아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화일약품도 지금 마찬가지로 현재 오늘 5일선을 돌파를 해줬고 강하게 올라지고 있고 물론 13일 날 상한가를 쳤던 그런 종목에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그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경남제약 같은 경우도 현재 레몬워시 판매를 하는 레몬 관련 레몬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도 이제 부수적으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그 코로나 확산과 관계없이 산활령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 정책을 좀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그 여행주도 어떻게 보면은 동반 상승을 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코로나 피해자하고 수혜주하고 어떻게 보면 같이 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항공주 쪽도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되는데 항공주 쪽 같은 경우는 뭐 티웨이 홀딩스, 티웨이 항공이 이제 크게 올랐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에 대한 그 지주사 쪽 종목군들은 아직 오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티웨이 홀딩스를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제 행보 끝에서 이제 서서히 이제 반전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하고 이제 비슷한 부분들,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런 종목군들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특히 제주항공도 마찬가지예요. 22일 주기 사이클의 어떤 흐름들 부분들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한번 상승 추세가 형성이 되면은 21선마다 주가가 이렇게 지지받고 계속 가는 그런 양상이 전개가 좀 되는 부분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진행이 된 이런 흐름에서 출발 캔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너무 급등을 좀 해준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현재 이 패턴의 형태를 보면은 바닥권의 형태인데 바닥에서 계속해서 저점이 높아지는 쓰리바닥의 형태를 약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20일, 61선 수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공략을 좀 하시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이제 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좀 판단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아직 뜨지 않는 현재 제약바이오 쪽 치료제 쪽에 대해서는 현대바이오도 한번 우리가 오랜 동안 좀 행보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치료 개발주 종목군도 한번 일동제약과 같이 한번 관심을 좀 갖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장을 요약을 해보면은 오전에는 좀 어느 정도 강하게 약간 버틸 수 있지만은 여러 가지 수급 매도 때문에 또 지난 주말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크게는 빠지지 않겠지만은 내일 오전에 조금 약세가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앞에 전문가님들께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수급적으로도 큰 변동성이 없는 모습이고요. 양시장에서 기관들만이 매수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아직까지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전문가님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연결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월요일장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시장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실까요? 네, 현재는 양지수 모두 강보합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먼저 코스피의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딱히 좋은 수급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도세가 나오는 가운데 금융투자 쪽에서만 650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건 이제 아무래도 차익 쪽에 프로그램 매수를 바탕으로 한 금융투자의 차익 거래가 매수 차익 거래 형태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외국인들은 300억을 매도하고 있는데 비차익 쪽에서도 여전히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는 252억 정도의 비차익 매도 거래를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상황으로 그렇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긴 힘들 것 같고요. 코스닥 쪽을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큰 움직임은 없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40억 정도 매도가 나오는데 IT 소프트웨어라던가 유통 중심으로 해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요. 제약 쪽에 대해서도 한 50억 가량의 매도가 출회가 되고 있어요. 반면에 사고 있는 것들 보면은 의료 정밀 기기 쪽, 임플란트라던가 이용 의료기기 이런 쪽들을 사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IT 하드웨어, 금속, 운송 이런 쪽들은 소량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형태는 마찬가지예요. 금융투자 쪽에서 80억 정도의 역시나 코스닥에 대해서도 차익 매수 거래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외국인들은 매도로 대응을 여전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산타렐리가 실종됐다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개인 소비 지출, PC 지표 이런 것들이 컨센서스에 부합하지 못했으나 여전히 꺾이는 흐름들 전월 대비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경제 상황이 호전적이다라고 하면은 연준에서 금리를 급격하게 꺾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오히려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경기가 좋다라고 하면은 경기 둔화라던가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을 벗고 시장이 좋아져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우리가 지금 너무 연준의 금리 인하 쪽, 피벗 이런 쪽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기대감은 일단은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연준에 너무 맞서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내년까지는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현재까지 못을 받고 있죠. 이런 흐름들에 우리가 굳이 역행해서 그에 반하는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좀 살펴보면요.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자 약보합 정도 흐름이고요. 하이닉스 일중 저가로 좀 흐르고 있어요. 한 1%까지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양쪽 다 지금 반도체 겨울이 오고 마이크론 쪽이 적자 전환 실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아마 4분기에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4천억 이상의 영업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만큼 반도체 실현이 혹한기로 정말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들 좋은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시총을 높은 기업들 그리고 한국에서 반도체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기업들이지만 이런 수급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 굳이 우리가 이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되겠느냐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아직 아니라는 거죠. 의미 있는 외국인들의 매수 1번 강도 2번 연속성 있는 매수가 확인이 되면 그때 우린 들어가도 전혀 늦지 않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라는 말씀을 한 번 더 해드리고 싶고요.
이 시총 2위에 차지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은 이제 소폭의 반등이 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세, 이건 내용과는 별로 관계없는 매도세인 것 같아요. 일단 뭐 전기차 수요에 대한 우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사실상 전기차는 가격 탄력성이 없습니다.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죠. 살 사람들은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 수요도 많이 걸려있는 가운데 이런 것들이 미국 중심으로 해서 저변을 확대해 나가기 때문에 중국에서 하고 있는 LFP 배터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글로벌 점유율 1위 CATL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중국 LFP 배터리를 제외한 쪽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독보적인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전부 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위 5개 고객사로 나가는 매출 비중이 50%가 채 되지 않아요. 그만큼 어느 한 곳의 매출 구조가 집중된 게 아니고 모든 완성차 업체들, 폭스바겐, 테슬라, 현대, 기아, 그리고 포드 이런 쪽들이 전부 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많은 수량이 아니고 조금씩 쪼개서 다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캐파 더 넓혀가면서 미국 쪽에서 본격적으로 투자가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어떤 10개 정도가 넘는 조인트 벤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배터리 3사와 그 밸류 체인의 실적을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런 배터리 셀 쪽에 대해서는 접근을 하는 것이 유효하겠다라는 말씀을 반도체와는 좀 다르게 드리고 싶고요. 삼성 그 밑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 1%가량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 자체가 또 약보합으로 꺾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윗꼬리가 달리면서 그렇게 강한 시세를 내주고 있지 못합니다. LG화학도 0.7%가량 빠지고 있고요. 삼성 SDI도 0.1%가량의 강보합 수준인데 역시나 좀 윗꼬리가 달리면서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는지 이런 여부들 보시면서 너무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정말 최대한 천천히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현대차, 기아차도 0.4에서 0.5%가량 오늘은 반등을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글쎄요, 현대차, 기아 쪽은 완성차 쪽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배터리 셀 쪽에서 배터리 2차 전지 관련해서 배터리 셀이나 양극재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같이 음극재 같이 영위하고 있는 이런 밸류 체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점유율 자체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크게 할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요. 현대차,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점유율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내연기관차 공룡들이 전부 다 뛰어든 가운데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졌다. 거기다가 보조금 혜택도 아직까지는 차별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동등하게 받을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나마 브랜드 인지도는 떨어질 테지만 경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완성차 업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밑으로는 포스코홀딩스 0.7%, 셀트리온도 0.6%가량의 상승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조금 떨어진 곳에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도 이제 대규모의 양극재 그리고 또 흑연 이런 쪽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양극재와 음극재 동시 자극하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2%가량의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현재는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특징적인 것들은 메리츠, 금융지주가 한 3%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한국가스공사는 2.2% 상승 중이에요. 이건 제가 전에 한국전력과 더불어서 좀 같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전력법 그리고 가스법을 통과시키면서 요금 인상의 여지가 생겼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BGF 리테일도 2%가량의 일종 저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게 되면요. 지금 LNF가 0.5%가량 상승, 그리고 그 밑으로 에코프로,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도 1% 안쪽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용 의료기기 이런 쪽들을 아까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4.8% 거의 5%에 달하는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중국의 도달 정책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가로 싸게
가격을 입찰을 하게 되면 이걸 몰아서 국공립 쪽 관련된 수주를 주겠다라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국에서 좀 중저가 라인에서 우리가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향후에 미칠 영향이 생각보다 크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처럼 뜬다라고 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건 조금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으로는 ST팜, 파라다이스가 2%대 하락 보여주고 있고요. ABL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 같이 좀 기술 수출과 관련된 종목들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에서 4%대 강세 흐름 나오고 있는 가운데 CIS는 지금 12%대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매각서를 접고 CIS 인수하는 반도체 강자의 SFA 이런 얘기들. 피인수 쪽인데 오히려 좀 시세는 급격하게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들을 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세하게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종목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세하게 언급을 해드린 만큼 여러분들 장중 대응하시는 데 도움 말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용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서서도 전문가님들이 자세하게 시장 상황을 좀 살펴봐 주고 계시는데요. 수급적으로는 개선이 되고 있지 않는 모습이네요. 역시나.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 더 살펴보도록 하죠.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 팀 박건희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세하게 늘 시장 친절하게 분석을 좀 해주고 계시는데 이번 주는 아무래도 큰 변동성이 좀 예상이 되는 가운데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잖아요. 시장 분위기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실까요? 일단 조금은 관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1월 초나 중순까지는 시장이 2,300대 초반까지 내려왔다고 해도 지금 섣부르게 저가 매수 들어가면은 물릴 가능성이 더 큰 장이죠. 왜 그러냐면은 일단 한국 시장은 역시나 그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에 의해서 좀 좌지우지 되는 시장이죠. 왜 선물을 매수를 외국인들이 해주면 특히 금융 투자에서 따라서 매수를 하는 그러한 패턴이 되죠. 웹더독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 명의 운전수로서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거죠.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가고 이런 모습인데 지금 시장은 좀 선물 120분봉 차트에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240 이동평 유선이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이탈을 했어요. 이게 약간 좀 속임수를 주고서 반등을 줄 수도 있는 위치이기도 해서 혹할 수도 있는 위치인데 차라리 증시가 강하게 좀 반등을 줘서 양봉을 나오면서 한 2,330선 정도 선까지 이렇게 좀 올라가서 지지를 한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은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보고 싶고요. 따라서 좀 관망할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래도 연말까지 한번 좀 관심 있게 보고 싶은 업종이 무엇이냐? 요거를 이제 또 제가 한번 좀 찾아보자면은 이러한 와중에 최근에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게 유통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유통업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백화점도 있고 면세점 있고 대형마트도 있을 테고 등등등등 편의점도 있고 있는데 제가 보는 거는 이제 편의점 업계가 될 것 같아요. 편의점에서는 이제 GS 리테일, BGF 리테일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다 아시겠지만 GS25하고 CU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편의점 업계가 유통업체 중에서 3개월 영업이익 변화율이 제일 높아요. 제일 이제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보면은 특히나 이제 GS 리테일 같은 경우가 한 5.9% 이렇게 상승될 걸로 보이고 이게 이제 그 전달만 하더라도 한 1.3% 정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BGF 리테일 같은 경우도 이제 보합선에서 한 2.9%대까지 영업이익이 플러스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편의점주들을 좀 유심히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저희 그 유통업은 결국은 소매 판매를 좀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사실 2021년도 4분기에 연성장률 14%를 꼭대기로 해가지고 2023년도 한 2분기 정도에는 마이너스가 날 것 같아요. 마이너스 한 1.7% 정도 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조금 빠른 폭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주가는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이렇게 높은 거죠. 어차피 소매 판매업이 둔화되는 거는 저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내년도가 올해보다 더 안 좋아질 거는 그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인정을 하면서도 왜 편의점주를 봐야 되냐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시장 환경이 경기 둔화라든지 좋지 않은데 저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온라인 쪽에서 판매량이 되게 높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오프라인으로 이제 직접 간다기보다는 뭐 요새는 뭐 날씨도 춥고 그죠? 아직도 이제 코로나 쪽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역으로 지금 온라인이 줄어들고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 그 소매 판매를 하는 게 더 늘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오프라인이 돌아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하면은 저희가 생각나는 게 이제 편의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편의점주들이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지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특징주, 관심주로 가지고 온 게 오늘은 GS 리테일을 한번 제가 그 관심주, 특징주로 가지고 왔는데 추천주로 가지고 왔죠. 자, GS 리테일이 저희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편의점 사업부, 뭐 호텔, 슈퍼마켓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하는 게. 근데 편의점 사업부가 사실 2020년도부터 계속해서 매출액이 상승을 하고 있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온라인보다도 현재 오프라인 쪽을 더 선호를 많이 하는 트렌드로 이렇게 좀 변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언제 또 뒤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소매 판매가 둔화되는 그 시점에서 맞물리기 때문에 2023년도도 이러한 편의점주들이 강할 가능성이 높고 표에서 보시다시피 맨 위에 있는 게 편의점 사업부의 매출액인데 계속 꾸준히 느는 걸 볼 수 있죠. 한 6조 정도에서 한 8조까지도 이렇게 2023년도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 영업이익도 따라서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게 GS 리테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 부분에서 보시면 될 수 있는데 편의점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2020년도에 한 2천억 정도 되다가 내년도에 한 3,500억 정도로 턴어라운드 될 걸로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 제일 밑에 있는 그래프, 진한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은 기타 부분이 이제 이커머스 쪽입니다. 온라인 쪽을 얘네가 비중을 좀 많이 줄였어요. 사실은 안 되는 사업을 계속 정리를 많이 해서 마케팅 비용이 줄였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 최고 피크를 찍었었던 영업이익 적자 1,800억에서 1,800억에서 2023년도에는 한 1,100억대까지 쭉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커머스 쪽에서 적자를 줄이고 본업인 편의점 쪽에서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그래서 2022년도를 적자로 가장 실적의 하단으로 보고 있고 2023년도에서는 가장 큰 폭의 영업이익이 증가가 기대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자 이번 주 오늘 월요일에 추천주는 저는 GS 리테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이렇게 자세하게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오늘은 GS 리테일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박건희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중 전략 모두 세워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